서울. 잠들지 않는 도시. 아니, 잠들 수 없는 도시.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찌푸린 피로와 짙은 커피 냄새를 풍기며 지하철 플랫폼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들의 지친 표정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270만 원. 누군가에게는 사회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적인 첫 월급일지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의 경계선이다. 월세, 식비, 교통비, 모든 필수 지출을 털어낸 후 남는 것은 잔고가 아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대단한 유명인도 부유한 배경을 가진 금수저도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낙오된 실패자도 아니다. 그는 그저 서울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평범한 청년이다. 27살,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급여를 받는 평범한 사무직이다. 딱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만 버는 삶이다. 그가 머무는 방은 채 10제곱미터, 3평, 도 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겨우 노트북을 올려둘 수 있는 작은 책상만이 자리한다. 유일한 창문은 바로 옆 건물 외벽을 향하고 있어 낮에도 어둠침침하고 답답한 공기가 흐른다. 고시원과 원룸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숨막히는 공간이다. 매일 아침 그는 필요 이상으로 일찍 일어난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다. 지옥철로 변하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1분 1초의 지체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는 사치다. 늘 건너뛰기 일수이며 만약 먹는다면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 마시는 카페인 덩어리뿐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매일 그가 하는 행위는 원대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슬아슬한 삶의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고된 작업이다. 월말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를 덮치는 첫 감정은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깊은 안도감이다. 적어도 서울에서 한 달을 더 버텨냈구나. 한 달 270만 원. 언뜻 들으면 적지 않은 돈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압도적인 물가 속에서 이 숫자는 너무나 빠르게 덧없이 증발해버린다.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도시에 계속 머물 자격을 사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다. 월세. 간신히 눕고 서 있을 공간만 제공하는 거실도 베란다도 없는 최소한의 굴 월세는 약 100만 원, 800달러에 달한다. 결코 싸지 않다. 그러나 서울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표다. 다음은 식비. 직접 요리하는 것은 사치다. 좁은 공간과 빠듯한 시간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홀로 빠르게 먹어치우는 식사. 약 60만 원, 450달러. 이 돈은 맛있게 먹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투입된다. 교통비, 지하철, 버스, 하루 2번 고시텔 같은 방에서 회사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왕복 여정. 약 13만 원, 100달러. 이동은 가능하지만 멀리 여행할 여유는 전혀 주지 않는 금액이다. 통신비, 인터넷, 기타 공과금. 약 9만 원, 70달러. 여기까지 월급의 절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은 돈은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비축된다. 아주 가끔 있는 친구와의 만남. 달아해진 옷을 대체하기 위한 새 옷 한 벌. 잠시의 각성을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 명확한 저축 항목은 없다. 실수나 오차의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병이 나거나 직장을 잃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270만 원은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다. 이 돈은 오직 서울에서 그의 삶을 단 한 달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을 뿐이다. 서울에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쉬이 꺼내지 않는다.
모두가 풍족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곧 스스로 뒤처지고 있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주식시장의 흐름, 언젠가 매입할 아파트의 가치, 혹은 아직 가보지 못한 해외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저 조용히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침묵한다. 거짓된 환호 속에 자신을 숨긴다. 그는 퇴근 후 이어지는 모든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다. 매번 거절할 때마다 하나의 계산이 따라붙는다. 저녁 식사 한 번, 새끼 점심 식사. 어떤 저녁, 그는 모두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향한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좁은 방 안, 형광등에 차가운 백색 불빛이 켜진다. 저녁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간편식이다. 스마트폰은 옆으로 치워둔다. 보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즘 잘 지내? 이 흔한 질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잘 지낸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이다. 압박감은 특정한 한 곳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비교에서 발생한다. 소셜미디어 속 서울은 언제나 화려한 축제장처럼 반짝인다. 하지만 진짜 삶은 좁은 방, 사람들의 짓눌리는 지하철, 그리고 너무나 고요한 저녁 속에 존재한다. 우리 주인공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가 남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다. 서울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필사적인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많은 젊은이들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 내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무도 이 질문을 소리내어 묻지 않는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명확한 실패는 아닐지라도 승리라고도 결코 부를 수 없는 모호한 도피처럼 느껴진다. 우리 주인공 역시 떠날 것을 생각했다. 작은 지방 도시, 더 저렴한 월세, 느린 삶의 속도, 숨쉬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삶.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것을 떠올린다. 대학 시절의 노력, 밤늦도록 이어졌던 아르바이트, 그리고 수없이 되뇌었던 자기 암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이 도시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희망 때문이다. 이 지독한 버티기를 충분히 오래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삶이 단지 존속하는 것을 넘어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지만 희망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다르다. 어떤 이는 결국 떠나서 지방에서 평온을 찾는다. 어떤 이는 남아 기회를 움켜쥔다. 우리 주인공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어쩌면 그 미결정이야말로 현재 서울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것이다. 서울은 그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이 도시는 당신이 충분히 오래 노력한다 해도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매일 아침 수백만의 젊은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은 찌뿌듯한 몸을 일으켜 지옥철에 몸을 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해가 진 뒤에야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쓸쓸히 돌아갑니다. 서울이 혹독하고 비정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여기에 뼈를 묻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경쟁 속에도 아직 희미한 가능성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서울에서 안락한 삶, 최소한의 품위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살 수는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유예 기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백, 그리고 세상의 속삭임을 잠시 멈추고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고독한 사유의 시간.
우리의 청춘들은 여전히 이 도시의 모퉁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머무를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지가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치는 오직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진심을 다해 살아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자정이 가까워오는 막차 지하철 노선을 따라 서울은 쉼없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불빛들은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건설하려 애쓰는 이들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서울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서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의 청춘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꺼이 도전했습니다.